안녕하세요. 몽골인과 한국인은 생김새만큼이나 닮은 점이 많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다면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래와 춤을 좋아하며 신바람과 피눈물로 알려질 만큼 한과 흥의 정서도 비슷합니다.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우리의 속도감도 몽골 유목민의 기동력과 멀지 않습니다. 또한 남의 것을 받아들여 자신에 맞게 재창조하여 발전시키는 능력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닮은 두 나라 사람 사이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몽골 46번째 이야기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국인과 몽골인의 성정입니다. 차강로르 캠프의 저녁 식사로 닭튀김이 나왔습니다. 남성 여행자에게는 닭다리가 2개씩 나오고 여성 여행자들에게는 몸통 부분이 한 토막씩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날 식탁 위에는 여성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몸통이 한 토막씩 나왔어도 별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올리남의 멋진 캠프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단체 여행자들과 식사 시간이 겹치게 되었는데 한국 여행자의 눈에 서로 다른 식탁 차림이 띄었습니다. 유럽 여행자들 앞에는 깔개가 하나씩 깔려 있는데 한국 여행자들의 식탁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불려오고 그녀는 깔개가 모자라 어쩔 수 없었다고 태연히 설명했습니다. 양쪽을 다 깔아주기엔 모자랐다는 설명이지만 조금의 미안함도 없는 태도가 한국 여행자들을 견디지 못하게 했습니다. 깔개가 모자란데 왜 하필 한국 여행자를 제외했는가? 정색을 하고 항의하는 목소리에 식당 종업원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리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한국 여행자들에게 깔아주어도 어차피 깔개가 모자라 수가 적은 유럽 여행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항의가 멈출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지적에 대해 몽골 종업원은 깔개 하나 가지고 왜 그리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몽골인 엘스의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여행자 캠프의 식당은 성수기에는 인원이 많아 시간별로 식당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 왔는데 앞서 식사를 한 유럽 여행자들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게 된 한국 여행자들이 식당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온 몽골 식당 종업원은 앞서 식사를 마친 유럽 여행자들이 차를 마시고 있어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욱 한국 여행자들을 화나게 한 것은 식당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유럽 측 가이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행자들을 보고도 버젓이 그 안에 앉아 노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자리를 비워달라고 가이드에게 전하라고 하자 식당 종업원은 이곳을 오래전부터 찾아오는 가이드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종업원은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될 일을 왜 이리 야단을 떠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도 아니고 한가로이 노닥거리며 차를 다 마시도록 문 앞에서 기다리라는 요구가 한국인에겐 통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급히 불려온 몽골 매니저가 사과를 하고 이 일을 잘못 처리한 식당 종업원은
당장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한 매니저는 잠시 후 당황스러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를 높여 항의를 하던 한국 여행자들이 늦게라도 조치를 한 것으로 만족한다. 식당 종업원을 해고까지 하는 건 너무하니 그대로 일하게 하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니저는 진의를 알지 못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몽골인들이 모르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여행자들이 식사를 늦게 하게 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별과 무시를 못 견디는 한국인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면 아마 1시간이라도 기다려 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정입니다. 잘못을 따질 때는 불같이 화를 내도 속에는 사람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도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은 지금 설명하면서도 그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우리만의 감성입니다. 몽골인들이 감사나 사과할 줄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목민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인간보다는 하늘의 탱그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 자신에게 선행을 베풀어도 그것을 베푼 사람보다는 하늘이 그리하도록 배려하였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소한 일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겉으로 드러낸 감정은 깊습니다. 몽골인이 화를 내면 그것은 불쾌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승패를 건 싸움을 의미합니다. 몽골인들은 차별보다는 패배를 못 견뎌야 합니다. 엄청나게 넓은 대평원에서도 차가 마주오면 결코 다른 쪽으로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달리며 상대가 먼저 피하기를 강요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마지못해 피합니다. 위에서 눌러 쓰는 모자를 선물하지 않으며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행위도 무례하게 여기며 발을 밟으면 반드시 사과를 받는 숲속의 밑바닥에는 패배를 못 견디는 유목민의 승부의식이 스며 있는 듯합니다. 씨름에서 패배한 이는 승자의 팔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벌로도 쓰였습니다. 청나라 시절에는 탱화 밑으로 기어가는 형벌이 있었다 합니다. 여자 속옷이나 동물 뼈 밑으로 다니면 운이 나빠진다고 믿습니다. 싸움에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며 포로들 위에 마루를 깔고 그 위에서 주연을 즐기는 승자 독식의 심성은 철저한 승부의식에서 나온 듯합니다. 차별과 무시에 저항하면서도 약자와 패자를 배려하는 한국인의 성정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상대의 팔 밑으로 머리 숙이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겠지만 모두가 그런 입장이라면 견뎌냅니다. 모두가 굶어도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끼를 먹어도 누군가 네 끼를 먹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해도 자신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최고 권력을 누리던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항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차별을 당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자신의 자식이 차별을 당하면 한국인의 눈에선 불이 튑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자녀에 대한 차별과 특혜는 어떠한 이유로라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물러난 정치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른 부정이나 비리에도 끄떡 않던 이들이 자식을 둘러싸고는 눈물을 흘리며 정계를 떠나야 합니다. 선진국의 다른 것은 모두 받아들여도 단 한 가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학의 기부 입학 제도입니다. 재능이 있어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내어주고 입학을 허용하는 제도는 얼핏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입학은 돈으로 가능해도 졸업은 본인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로 한다면 못 받아들일 만큼 나쁜 제도는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부 입학제는 아직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을 넘어 본능의 결과입니다. 부자의 자식들이 돈을 내고 명문대에 입학하는 특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이 국가나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평등을 지향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었으며 어느 국가보다 빠른 시기에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평등에 대한 담론과 노력들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긍정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목민은 차별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화를 내기보다 양떼와 가족을 데리고 무리를 떠납니다. 유목민들은 동떨어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보다 남의 간섭을 싫어하고 지배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궁하더라도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유목생활은 자연스레 그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유목민들은 인근의 정주민에 비해 나라를 세우는 데에도 늦었습니다. 나라를 굳이 만들 필요도 느끼지 못하였고 왕이나 나라의 간섭을 꺼렸습니다. 바람처럼 떠돌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유목민에겐 차별보다 승부가 앞섰습니다. 그런 바람에 날아다니는 모래알들을 쌓아 만든 것이 유목제국입니다. 그들을 끈끈하게 결속시키는 것은 돼지표 본드가 아니라 전리품이었습니다. 엄청난 영토를 장악한 뒤에도 칭기즈칸이 죽는 날까지 전쟁터를 전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싸워야 유지되는 유목제국의 운명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유목민들의 승부의식은 차별을 넘어 생존의 다른 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몽골인과 한국인의 성정, 차별을 못 견디는 한국인과 패배를 못 견디는 몽골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숨겨진 몽골의 검은 호수 하르노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